자, 오늘은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용도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 틀려요.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건축의 규모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하고도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요거는 도시지역이라고 그래요. 주상공로. 도시지역 내에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는 거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서울 이외에 뭐 파주시라든가 뭐 고양시, 뭐 양평군 이런 쪽이 이제 이런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제 뭐 50%, 100%,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90%, 1500%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용적률, 건폐율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용적률 1500%, 뭐 1300%, 뭐 400%, 이 용적률을 얼마나 제대로 찾아먹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는 어떤 1조 사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제대로 못 찾아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2종이라든가 3종 같은 경우에 250%, 300% 요게 어떤 용적률을 1조 사선 때문에 찾아먹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사선 제한이 없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중심상업지역이나 이런 상업지역도 사선 제한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제 이렇게 1500%씩, 결국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가치, 최유효 이용 토지에 대해서 얼마나 건물을 수익성 있게 지어가지고 토지를 가장 최고로 유용하게 이용하느냐, 이런 원칙에 입각했을 때 용적률이 높은 그런 토지들, 상업지역 토지들이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을 짓는 지역인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뭐 70년대, 80년대 공단 지역들이 다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업 지역의 원칙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워낙 서울에서 지금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중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법률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중공업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지금 탈바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 지역은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 건폐율 용적률을 봐도 그렇고 건폐율은 똑같이 20%인데 용적률은 뭐 100%, 80%고 보존 녹지는 80%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녹지 못 진다. 그래 말 뜻 그대로 좀 더 녹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들이 점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관리지역도 보존 관리 같은 경우는 80%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보존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농림지역은 아예 이제 건폐율 자체도 좀 규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도 규제가 심한 편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토지를 내 마음대로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적인 성격이 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뭐 녹지지역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에선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카카오몹의 이제 스카이뷰로 좀 보면, 일단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이다 보니까 어떤 특히 토지의 지형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지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풍수지리 이런 부분까지도 좀 접목이 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경복궁을 좀 기준해서 좀 보겠습니다. 경복궁 기준에서 보면 지금 경복궁이 여기죠. 여기 경복궁 여기고, 요 뒤가 이제 바로 청와대고요. 그렇게 따지면 풍수적으로도 지금 북악산, 뭐 인왕산 해서 이 좌청룡, 우백호 그렇게 갖춰가지고 지금 뭐 현무가 북한산,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이고, 인왕산이 백호, 청룡이 낙산, 남산이 안산, 그 다음에 청계천이 흘러들어가지고 어떤 도선 대사가 이성계한테 자문을 해서
이제 천도가 개경해서 서울 한양으로 천도가 되면서 어떤 조선 왕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떤 지형적인 부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북악산, 뭐 안산 이런 산이 많고, 전국적으로도 우리나라가 70%가 산입니다. 70%가 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들이 적다 보니까 그 어떤 계속해서 아파트나 토지 이런 주택 문제들이 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스카이뷰에서도 보시다시피 경복궁이나 이런 쪽에는 이제 상당히 뭐 회사들도 많고 좀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어떤 상업적인 부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좀 더 광역적으로 보면 도시라는 부분이 어떤 그 시내 중심가에는 회사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중심가 외곽 쪽에는 거주지들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부동산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직주 근접, 직장과 주택이 근접이 돼야 되는데 그게 근접이 되지 못하고 위성 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쪽으로 만들어지면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외곽에 이제 도심 쪽으로 그 직주 근접하기 위해서 자꾸 서울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안정하지 못하고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그 좀 광역적으로 지도를 살펴보면 보기에도 지금 외곽으로는 이렇게 산들이 좀 많습니다. 산들이 많고 그 어떤 이제 녹지 지역이 많은 거죠. 그리고 도시 계획을 할 때도 특별시청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이쪽에 지금 요거 이제 다시 한번 그 좀 지적 편집도로 살펴보면,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약간 녹색 부분들이 녹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계획을 하는 원칙이 가운데는 상업지역, 그다음에 바깥에가 어떤 주거지역, 그 다음에 그 바깥은 녹지지역으로 형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들이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은 아까 보셨듯이 뭐 용적률이 막 1500%까지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고밀도 개발이 돼서,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상업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은 낮게 짓기에는 이제 땅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게 짓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노르스름하게 된 부분들,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뭐 준주거지역, 뭐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주거지역들로 다 도심지 상업지역 바깥으로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보면 이제 녹지지역, 자연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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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곽으로는 녹지 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그 실제로 도시 개발을 할 때, 그리고 여기다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이쪽에 이제 여기가 서남권 쪽인데 여기가 60년대, 70년대 이제 공단 개발이 많이 됐던 쪽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장이 많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구로디지털이라든가 가산 디지털 단지, 여기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에요. 지금 보시기에 이제 청색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게 중공업 지역인데, 여기는 공장들이 현재도 남아있는 공장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많이 이전이 돼서 이런 쪽에 지금 그 얼마 전에 발표한 것도 이 중공업 지역의 아파트를 좀 더 저 고밀도로 짓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지적 편집도 상에 뭐 홍대 쪽, 여기 이제 상업지역 이런 쪽의 땅들은, 이건 이제 신촌이네요. 신촌 쪽에 이런 땅들은, 여기 신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토지 단가 2억까지 육박이 되고 있으니까 2억까지 육박이 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 외곽으로 둘러싼 2종, 뭐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저 도로 1조 사전에 따른 이제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려해서 잘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 용도 지역에 따른 그런 그 서울의 어떤 배치 현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여행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알차고 소중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면 왼쪽과 아래쪽에 관련 영상 참조하시고, 특히
화면 오른쪽 상단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가시는 길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여행 까미노